지금부터 시작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시일억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주식 재테크에 관한 책 6권을 읽어보았습니다. 원래는 재무제표를 보는 법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릴 생각이었는데 여러 책을 읽다 보니 주식 투자에 성공하거나 부를 이룬 부자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년 반 만에 무일푼에서 10억을 벌어들인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 에커는 말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부자라는 결과를 말한다면 먼저 부자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정리하기에 앞서 제가 읽은 책들 곳곳에 녹아있던 부자들의 생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부자처럼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부자들의 생각에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자가진단을 내려보세요. 여러 권의 책을 한데 모으다 보니 짧지 않지만 부자 마인드셋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책, 백만장자 시크릿.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고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정도의 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대개는 다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길 원치 않거나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이 시대의 노예와 다를 바가 무언가. 성공하는 법을 배울 돈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그것을 배워야 할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는 말도 나을 게 없다. 언제 그 돈이 생기겠는가?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뭐가 달라지겠는가? 달라질 게 없다. 그때가 되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해야 한다. 준비, 발사, 조준. 이게 무슨 말인가? 준비하고 조준한 다음에 발사하는 게 정석 아닌가?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길을 계속가면 된다. 부자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다. 부자는 순자산을 계산한다. 가난한 사람은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부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오늘의 즐거움과 내일의 자유를 위해 투자의 균형을 맞춘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 오늘도 근근히 살아갈 판에 내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게 그들의 핑계다. 그런데 결국은 내일이 오늘이 된다. 오늘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 역시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부자는 두려워도 행동한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다. 힘든 일도 하려고 하면 인생이 쉬워질 것이다. 부자들은 자기보다 더 큰 부자들에게 충고를 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 누구든 자신과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고를 구한다. 읽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추구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하지만 진짜로 성공하려면 직접 움직여야 한다. 행동이 필요하다. 인류가 된 사람도 한때는 초보였다. 두 번째 책, 부의 본능. 아마추어인 나의 투자 방법과 달리 고수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워렌 버핏은 100개의 주식 종목 중에서 10종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자신은 처음부터 제일 우수한 종목을 뽑아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신에 가장 나쁜 종목을 먼저 제외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궁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테크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하지 않는 법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 여행은 물론이고 외식조차 뒤로 미뤘다. 최고급 호텔, 신혼여행 때도 딱 하루만 잤다.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 고생한 대가로 지금은 50개국 이상을 여행하는 보상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는 되고 싶어 하지만 고생하는 건 싫어한다. 그리고 고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의뢰하는 소리가 아니다.
부자들은 기꺼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장밋빛 미래를 선택한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필요한 것에는 돈을 쓰지만 원하는 것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음식과 생활 필수품은 필요한 것이고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한 온갖 장식품은 원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된 사람한테서 배워야 한다. 존경하는 부자를 만드는 게 좋다. 성공한 부자를 따라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을 빨리 배울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과거의 실패와 타인의 비평을 염두에 두지 마라. 우리는 가능한 일을 스스로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불가능하다고 믿고 시작하면 그 믿음 때문에 정말로 불가능해져 버린다.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라. 여기까지 재테크 마인드책 2권이었는데요. 나머지 주식책 4권은 다 합해도 앞에 2권보다 양이 적으니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3번째 책,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노동소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이 책이 주식은 투기라고 알려지게 된 잘못된 투자 문화를 바로잡고 올바른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투자자의 관심은 좋은 기업이겠지만 투자자가 알아야 할 것은 나쁜 기업을 피하는 방법이다. 필자가 책을 쓰는 이유는 얼마 되지 않는 인세가 목적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더는 죽어나가는 투자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른다면 계좌를 개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실천해도 책값 이상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이 책으로 인해 아주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식시장에서 잘못된 투자로 인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줄었으면 좋겠다. 4번째 책,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진정 월급 독립을 원한다면 직장인으로서 충실히 일하면서도 주식 공부 역시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가 서지 않는 이상 주식은 도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 주식을 더 잘하려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회사 일이 주식보다 우선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만담 채널에서 내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거래량 1000만 주 이상 터진 종목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너무 쉽죠?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해요. 안 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운동이건 악기 연주건 다들 현란한 기술만 배우려고 하지 정작 필요한 기초훈련은 등한시하죠. 자신에게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세요. 주식은 분명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지만 공부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잖아요.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꾸세요. 시간과 사람과 장소를. 당신의 행복을 발견하고 당장 지금부터 바꿔나가세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번째 책, 현명한 투자자.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투자에는 흔히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화려하진 않아도 확실한 실적은 초보 투자자가 조금만 노력해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좋은 실적을 얻으려면 훨씬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실적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지식과 지혜를 조금만 더 보태면 실적은 오히려 틀림없이 나빠질 것이다. 진지한 투자자라면 주가의 일일 변동이나 월간 변동에 의해서 자신이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한 주가가 하락했어도 그는 손실을 보지 않았다. 주식의 내재 가치가 하락했다고 스스로 판단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 초과 수익 달성은 어려우며 어쩌면 불가능한 과제라는 의미이다. 독자 여러분이 아무리 총명하고 박식해도 인류 애널리스트들보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기는 어렵다. 투기적인 대중은 구제불능이다. 뭔가 흐름을 타는 조짐만 보이면 이들은 무엇이든 가격 불문하고 매수한다. 프랜차이즈, 컴퓨터, 전자, 과학, 기술 등이 유행을 탈 때마다 이들은 그 흐름을 쉽게 넘어간다. 투자의 바탕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확고한 숫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고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세상의 돈을 모두 긁어모으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책, 잠든 사의 월급 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서 얻는 열매보다 자본을 통해 얻는 열매가 훨씬 크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돈을 불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포식자 쪽으로 나의 포지션을 옮겨야 한다는 말이다. 부채, 빈부격차,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해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기사에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나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보다 기업이 돈을 더 잘 번다고? 그럼 답은 간단하다. 기업에 투자하자. 몇 년 안에 미국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단 살아가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생 교육 과정이라 생각하면 좋겠다. 미국 배당 투자를 시작하고 처음 받은 배당금이 정확히 0.17달러였다. 숫자로 찍힌 그 금액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누가 봐도 너무나 작고 미미한 숫자였지만 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보였다. 만들어주는 대로 살지 말라. 남의 지혜로는 멀리 가지 못한다. 수학에서 답을 외우면 60점, 공식을 외우면 80점, 스스로 이해해서 과정을 풀면 100점이다. 투자도 똑같다. 남이 만든 툴을 이용하고 남이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하고 남이 풀어놓은 해석과 예측에 기대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없다. 자신의 투자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고 남들 따라 투자할 수밖에 없다. 롱런하기 어렵다. 절대 큰 돈을 벌지 못한다. 배당 투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특별한 지식, 기술, 노하우가 아니라 결단과 시간이다.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던 수많은 해외 배당 투자자들의 비결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어떠셨나요? 각각 다른 책에서 발췌했지만 정리하다 보니 공통되는 부분이 다수 있는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렸던 생각들 중 가장 와닿았던 것 하나를 골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루하루 부자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행동하고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